자, 보시죠. 354페이지 보시면 354페이지에 7번 보시면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과 공공지원에 대해 쭉 나오는데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그 원칙은 크게 안 보셔도 되고 355페이지에 2번 보세요. 2번. 별표 하나요. 16회, 26회 두 번 나왔어요.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시공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실제로 하려면 이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시공하는 시공자를 선정을 해야죠. 그럼 선정할 때 여러 업체들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뭘로 하는 게 원칙일까요? 경쟁 입찰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총회에서 무슨 입찰요? 그렇죠. 그게 제일 공정하죠. 경쟁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2회 이상 경쟁 입찰할 때 유찰이 될 수 있죠. 낙찰자가 안 나와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수의계약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 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면 된다는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 얼마냐면 조합원이 몇 명?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일 때는 조합총회에서 뭐를 통한?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경쟁 입찰이 되든 또는 그게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하면 되는데 인원이 100명, 조합원이 100명 이하일 때는 굳이 그 원칙을 따르지 않고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토지 등 소유자는 어차피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20인 미만이잖아요. 그럼 인원수가 어차피 작기 때문에 뭐가 안 될까요? 경쟁 입찰 같은 걸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요.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 인원수가 작으면 정관이라고 조합에서는 정관이라는 걸 정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는 정관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조합이 아니니까. 그럼 뭐라고 쓸까요? 그냥 약속이겠죠. 자기들만의. 그러니까 뭐라 불러요? 규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뭐로? 규약 동그라미 하세요.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는 거. 시험 문제는 이거 규약 대신에 경쟁 입찰 방법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 다음 4번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인 경우 시공자 선정하는 방법 똑같죠. 뭐 동그라미 1번 원칙을 따르면 되죠. 26회 때 나왔어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뭐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원칙을 따르겠다 그 얘기예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 선정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칙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원수가 작으면 굳이 그 원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합이 할 때는 조합이 100명 이하일 때만 정관에 정한 거고 토지 등 소유자는 어차피 인원이 20인 미만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약속이 있을 거잖아요. 규약에 따르면 된다고. 반드시 원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겨서 그리고 356페이지 보세요. 356페이지에 5번 별표 하나 22에 26회 두 번 나왔어요. 시공자의 철거 공사 등인데 사업 시행자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해서 시공자를 선정했잖아요. 선정할 때 계약할 때 반드시 집어넣을 게 있어요. 뭐냐면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뭐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도 뭐해라. 왜냐하면 그게 기존 건물이나 기존 토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철거 업체를 또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시공자 선정할 때 그걸 짓고자 하는 업체한테 그 철거까지 같이 계약하도록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6번, 7번, 8번, 9번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볼까요? 26회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전비법령상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개발 사업 시공자 선정입니다.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을 원래는 조합이 하잖아요. 그런데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없다. 아까 경우가 있었잖아요. 하는 경우도. 그럴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면 돼요. 맞죠?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 맞나요? 그 다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일 때는 원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조합총회에서 뭐를 정한?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일 때는 20인 미만이죠. 그러면 원칙을 따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거 의무사항이에요. 아니에요. 뭐로?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이 답이죠. 5번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무슨 공사?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도 뭐해라? 포함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358페이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나오고 조합 설립에 대해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1번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1번 별표 하나 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16개 18에 두 번 나왔어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후에, 그래 당연한 얘기죠. 정비구역이 고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위원회가 성립될 수는 없어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뭐냐면 동그라미 1번만 보시면 돼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 독수리 오용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독수리 오용제의 어떤 그 기상을 받고 떨쳐나가자 해서 5명 이상으로 잡았죠. 그래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나왔죠. 뭐가 돼요? 가반수. 가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누구한테? 그렇죠. 시장 군수 등한테 뭐 받으면 돼요? 그렇죠. 위원회는 승인 받는다고 그럽니다. 인가가 아니에요. 승인 받아야 한다는 거. 조합 설립은 뭐 받아요? 인가 받죠. 그 다음에 2번 26회 때 나왔어요. 추진위원회가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구성하는 것을 허락했다고요. 그러면 동의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추진위원회가 뭐 하는 건지 알고 동의한 거잖아요. 그럼 추진위원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조합 설립도 당연히 뭐 한 거예요? 동의한 것으로 봐야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뭐 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밑에 2번 추진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추진위원회가 하는 업무 범위입니다. 별표 하나 18에 23에 두 번 나왔어요. 추진위원회가 하는 업무는 다음에 나오는 5가지입니다.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첫 번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정비를 해야 되니까 사업을 하는 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이나 변경을 추진위원회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자의 선정이나 변경도 마찬가지. 그리고 계략적인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 작성도. 그리고 4번 조합 설립 인가를 뭐죠? 받기 위해서, 어차피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준비 업무도 하게 되고. 5번 보세요. 그 밖에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을 정하는 업무 있어요? 나오죠? 그 내용이 책에는 지금 빠졌어요. 시행령에 나오는 건데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사항이 있다고요.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가 이 시행령에 나오는 내용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추진위원회 업무입니다. 시행령에 나와요. 26조에. 법 32조 제1항 5회 보면 이게 지금 책에 나온 부분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사항을 책에다가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요. 암기장에 보면 있긴 있는데 보세요. 추진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대한 작성이나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접수나 그리고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 총회 개최라든지 그리고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이라든지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관한 업무 있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합치면 뭐 이거 뺀다고 하더라도 뭐 5가지 다 해서 봤을 때 총 9가지죠. 그러면 9가지 사항을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 지금 2번 나왔으니까 18에 23에 업무 범위를 물어보는 게 2번 나왔다고.
그럼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추진위원회 업무 범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외우지 않고서는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외워야 돼요? 앞자리 따야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으로 할래요? 아니면 이걸로 할래요? 그 방법이 낫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방법으로 하는 걸로 하고 371페이지 보세요. 371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371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가로 2번 총회 의결 나와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다음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나와요. 거기 보면 박스가 뒤에까지 나와 있죠. 그 박스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추진위원회가 하는 업무를 물어보면서 총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을 집어넣어요. 무슨 말이세요? 그게 답이 된다고.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혹 떼려고 하다가 혹이 붙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체크하는 것만 체크합니다. 371페이지. 기억. 정관의 변경 밑줄. 정관을 변경하는 행위는 정관의 초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는. 변경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총회에서. 그리고 니은. 자금 동그라미 하세요. 자금. 그리고 넘겨서 372페이지. 디귿. 사업비 동그라미 하세요. 사업비. 밑줄 거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제가 밑줄 거란 건 밑줄 꺼야 되고 동그라미 한 건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리얼. 예산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비업. 비업에 보시면 밑줄 거세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이건 같죠? 추진위원회가 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시옷. 밑줄 꺼주세요. 25일 때 한번 나왔죠.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 이거는 여러분이 앞에서도 우리 했잖아요. 도시개발법 할 때도 조합 임원에 대한 선임과 해임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총회에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응. 사업비 동그라미 하세요. 사업비 동그라미. 그리고 키읔. 청상 금할 때 금 동그라미 하세요. 이 금은 골드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리얼. 비용. 리얼이 아니고 티귿. 비용 동그라미 하세요. 됐나요? 밑줄 끈 거 빼고는 밑줄 끈 거는 총회에서 하는 의결사항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밑줄 끈 거고 동그라미 친 거 있죠? 동그라미 친 거는 다 뭐예요? 다 뭐예요? 돈이죠? 다 돈이잖아요. 설마 금이겠어요? 금? 돈이잖아요. 돈.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총회 의결사항은 거의 다가 뭐라고요? 돈이라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오세요. 358페이지. 업무 범위. 옆에다가 시험 문제에서 추진위원회 기능을 물어보는데, 그렇죠? 업무 범위를 물어보는데 그때 뭐가 나오면? 돈에 가는 거 나오면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총회에서 하는 의결사항이에요. 아시겠죠? 그것만 찾으면 돼요. 됐죠?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추진위원회에 대한 업무가 나올 때는 그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기 보세요. 시험지 23일 때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몇 번? 답 나와요 바로? 나오죠? 몇 번? 5번. B. 사업비. 돈. 나머지는 돈이 없잖아요. 그죠? 정관의 초안 작성, 창립총회 개최 다 시행령에 나온 거잖아요. 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험에 나온 게. 무사하겠어요?
그리고 시행계획서 작성, 계약증인, 그리고 토지등사의 동의서 접수.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거 하나씩 외우다 보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이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수행할 업무가 나오면 총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은 돈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돈 들어간 것은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됐나요? 그렇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359페이지에 아래쪽에 나오는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물론 18회 때 나온 내용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18회 때 한번 나왔던 거라서 크게 안 봐도 문제 푸는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360페이지. 이것도 불안하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18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풀리면 되잖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을 포함한 몇 명? 5인 이상 도수리 오용제 구성되는 거 맞죠? 두 번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누구 승인받아야 돼요? 시장군수 등이 승인받는 거 맞죠? 지정 끝나면 무조건 시장군수 등이에요. 그 다음,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모르겠죠? 안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잖아. 그럼 넘어가요. 그죠? 안 했으면. 5번, 4번.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 아까 앞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있었잖아. 이건 있었잖아. 밑줄 껐잖아. 우리가. 무사했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5번. 토지 등 소유자는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 비용에 대해서 납부해야 한다. 안 했잖아. 이거. 그러니까 앞에서 한 부분 가지고만 본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안 했더라도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당연히 어디로? 그렇죠. 조합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걸로 당연히 포괄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 토지 등 소유자는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하고 그럼 뭘로 해, 운영을? 그렇잖아요. 그럼 상식적인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60페이지 밑에 보시면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조합.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조합에 대해서 설명들이 조합을 뭐 하고자 하는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가 있고 막 그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걸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 가로 1번 27회 때 한번 나왔어요. 조합 설립 대상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설립 대상 있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조합 설립해요? 조합 설립 필요하냐고? 안 하죠. X. 재개발 사업 필요해요?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언제 안 해요? 토지 등 소유자가 하고자 할 때. 그렇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됐나요?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은요? 필요하죠.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네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주거 개선 사업 가지고 조합 설립할 때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문제 자체가 틀린 거라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근데 조심하시라고. 혹 넘어간다고요. 그럴싸하게 뒤에 말은 올바르게 하고 이거 자체가 문제가 성립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낸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설립 요건을 지금부터 볼 건데 가로 1번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이 두 사람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요.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냐면 조합이 할 수도 있지만 조합이 아니고 나는 내가 직접 하겠다.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는 자기네들 직접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조합을 성립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재개발 사업일 때는 하는 거 아니라고요. 재건축일 때는 하겠지만. 알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가로 2번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 이 동의 요건이 되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인가 신청을 하든 뭐든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인가 신청하러 오면 야 동의 얻었냐고 물어봐요. 아니요? 그냥
인가 받고 하면 말도 안 돼서 다시 가라고 한다고요. 동의를 다 받고 와서 그게 성립되어야지만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게 요건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동의 요건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일 때만 따지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설립 요건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일 때만 동의 요건을 확인하면 돼요. 그럼 그때 재개발 사업은요. 자, 보세요. 재개발 사업일 때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이상 동의받고 토지 면적이 얼마 이상 동의받아야 되겠죠. 그럼 제가 얘기했죠. 조합 설립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나오면 무조건 얼마? 4분의 3이라고. 4분의 3이라고. 원래는 3분의 2였잖아요. 그런데 조합 설립에서는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요. 갈급한지, 그만큼 진짜 하는 걸 원하는지 그걸 확인하겠다고요. 4분의 3 이상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면적은 얼마면 돼요? 2분의 1이면 돼. 왜? 재개발 사업이니까. 땅 자체를 그냥 허물고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보시면 토지 동수의 4분의 3이고 토지 면적 2분의 1이 돼. 그 얘기가 지금 동그라미 1번이 나온 거예요. 별표 3개. 별표 3개. 21회, 24회, 25회, 29회 때 중요하다고 별표 7하고 작년에도 그만큼 얘기했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31회 때. 이거는 그대로 나왔죠. 박스에서 제가 문제까지 내어드렸어요. 박스 해가지고. 백성 갈 때. 그게 그대로 해서 나왔죠.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요?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은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들, 뭐 정관이나 서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한테? 당연히 시장 군수 등이지. 신고하는 거예요? 인가 받는 거예요? 조합은 인가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재건축 사업만 남았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거는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재개발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4분의 3이고 토지 면적은 반만 받으면 돼요. 이거는 싹 다 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싹 다 미는 게 아니고 뭐만 미는 거예요? 건물만 미는 거예요. 건물만.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건물만 미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 및 부속 토지, 그 건물 가지고 있는 자가 해당되는 공유 지분,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재건축은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뭐가 돼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는 무조건 동의가 얼마? 4분의 3. 토지 등 소유자는 무조건 4분의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토지 면적도 그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토지라고. 그러면 얼마? 4분의 3이라고. 무슨 말이가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시면 밑에 보시면 재건축 사업일 때 동그라미 기억이 21에 25에 두 번 나왔어요. 별표 하나. 주택단지 안이란 얘기는 그 주택단지 안에서, 그러니까 재건축하고자 하는 주택단지가 바로 재건축하는 곳이잖아요.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주택단지 공동주택에 각 동이 있죠. 동. 1동, 2동, 3동 동이 있잖아요. 동별로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그 동의 가반수 동의를 받으면 돼요. 그냥 동별로 따진다면 그냥. 그래서 각 동별 구분 소유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가반수 동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소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별. 동별일 때는 뭐죠? 그냥 그렇죠.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가반수 동의와 그리고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얼마예요? 4분의 3이라고. 토지 면적도 얼마? 4분의 3이라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대 뭐 받아야 돼요? 인가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361페이지 니언 보세요. 니언. 별표 2개. 24회, 27회, 31회 3번 나왔어요. 이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무슨 말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주택단지 안은 전부 다 재건축을 할 자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뭐냐면 주택단지 바깥 있죠, 바깥 부분도 같이 뭐죠? 포함된 거예요, 지금. 그런 경우, 그 경우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는 이 안에 있는 자는 어차피 동의를 뭐 하면 돼요? 4분의 3, 4분의 3 받으면 되는 거잖아, 이건. 그럼 밖에 있는 자한테는 얼마 받아야 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될 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똑같이 소유자는 뭐죠? 4분의 3이라고. 근데 토지 면적을, 여기 보세요. 토지 면적을 어떻게 하냐면, 재개발 사업 일대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이거하고, 뭐하고, 재건축인 주택단지 있을 때 있죠? 그거하고의 딱 가운데, 토지 면적 그 가운데 부분을 본다는 얘기예요. 무슨 알겠어요? 딱 가운데. 그럼 가운데면 얼마나 돼요? 여기가 2분의 1이고 4분의 3이었잖아요. 그럼 얼마? 3분의 2가 된다고. 그래서 보시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될 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얼마? 4분의 3은 항상 똑같고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이거는 뭐까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4분의 3까지 필요가 없다고. 이거는 어차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4분의 3까지는 필요 없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그리고 또 뭐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 그리고 주택단지 안에서는 각 동 나오면 구분 소유자의 가반수 동의와, 그리고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는 4분의 3이라니까 무조건. 그럼 그것도 같이, 토지 면적도 같이 가야죠. 얼마? 4분의 3으로.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라고, 이게. 근데 이건 원칙이 아닌 게 주택단지가 아닌 곳이 포함됐잖아, 지금. 그렇게 재건축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곳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곳은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돼야 되고, 그건 똑같이. 그 면적의 얼마? 3분의 2 이상인 돈만 받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작년에 출제가 된 거예요. 이게 나오고 이게 두 개 같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가로 안에 조합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재개발 사업이죠. 토지 등 소유자 나왔죠. 토지 등 소유자 나오면 무조건 얼마야?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은 2분의 1. 2분의 1. 예. 원칙이 2분의 1이었잖아요, 우리. 그리고 재건축일 때만 4343이라고. 그리고 주택단지 밖에 있는 경우일 때만 뭐가 돼요? 3분의 2고. 그렇게만 따지면 돼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일 때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됐어요. 그럴 때는 정비구역에 이게 만약에 주택단지 아닌 게 아니고 주택단지 아니라고 그랬으면 동에 대한 가반수가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경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그렇죠, 4분의 3. 이건 무조건 4분의 3이라고.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에는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다음 몇 번? 다음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아니, 보기가 한 개밖에 없는데 뭘 찾아요? 여기 다 해놨으니까 보기 많아봤자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한 거예요. 됐어요? 네, 1번이라고. 4분의 3, 2분의 1, 4분의 3, 3분의 2. 됐나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62페이지 보세요. 362페이지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 나오죠. 그 동의 방법 보시면 가로 1번 동의 방법에서 동그라미 1번이 24일 때 한번 나왔어요. 다음에 대한 동의, 다음에 대한 게 뭐냐, 밑에 박스예요. 우와, 박스 다 해야 되냐? 아니요, 이응만 체크하세요. 이응.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만 밑줄 그어주세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대한 동의는 우리 조합 설립하는 경우 동의한 경우 있었잖아요. 아까 그 동의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두 번째 줄 서면 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가 뭐하고? 성명을 적고요. 그리고 지장 날인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대요. 구두로 하면 돼야 안 돼요? 구두하면 안 되죠. 나중에 뭐 할게. 뭐 했다고 해줘? 안 된다고요. 이름 쓰고 지장 날인 해야 돼요. 아시겠죠? 구두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3번, 동그라미 3번 밑에 박스 나오나요? 그 박스 부분을 볼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하는 방 우리 앞에 도시개발법 할 때 동의자 수 산정하는 거 했죠? 비슷해요. 별표 2개. 17회, 23회, 25회 세 번 나왔어요. 1번, 2번 두 가지가 있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일 때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일 때하고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1번만 볼 거예요. 1번에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선정한다. 됐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에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여럿이 공유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공유자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동의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뭐하는? 대표하는 1인만 토지 등 소유자, 동의자로 본다고요. 됐나요? 네. 그 다음 토지에 뭐가 있으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럴 경우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뭐하는 자? 대표하는 누구를?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한다고요. 됐나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나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모르는데 안다고 하는 건지. 알죠? 예. 민법을 하는데 뭐 이 정도는 뭐 민법에도 이거 안 나와요? 나오죠? 예, 이 정도는 뭐. 그렇죠? 그 다음에 363페이지 한 사람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뭐하고 있을 때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그럴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를 뭐죠? 1인을 산정하게 된다는 거. 그렇죠?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많이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하대요. 이게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에 따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둘 이상의 토지든 건축물이든 소유 공유자가 같다고요. 동일하다고요. 그럼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뭐죠?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다르면 어때요?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물 소유자가 따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봐야죠. 각각 1인으로 봐야죠. 됐나요? 그거예요. 됐죠?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볼까요? 한번.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문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4회 때 출제가 됐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 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는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돼요. 동영상에 보신 분도 풀어보셔야 되고. 됐나요? 됐어요? 네. 주관식 하면 또 이게 더 입을 맞추기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 2, 3, 4, 5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로 하면 부끄러우니까 손가락으로 가슴에다가 1, 2, 3 번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번호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딱 해주십니다. 동상 하신 분들도 하세요. 하나, 둘, 셋. 그래요. 자, 5번 하신 분은 없어요. 다행히. 5번 하신 분 있어요. 1, 2, 3번 중에 나왔어요. 1, 2, 3번 중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그렇죠? 일단
세 개 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다고 그랬죠. 그럼 몇 명? 1인. 그죠? 그 다음에 A, B, C, 이거 볼까요? 한 필지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몇 명? 몇 명? 한 명, 두 명? 한 명. 맞나요? 한 명 맞아요? 네. 기본서 362페이지에 나 보세요. 362페이지에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 지상권자를 뭐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A예요. 그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가 B예요. 그러면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뭐하는?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하나의 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녀석, F란 녀석과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가진 자, G란 자가 있어요. 둘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한 명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두 명 나왔어요. 첫 번째, 이거. 여기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A, B, C 3인이 공유한 하나의 필지의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입니다. 이거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세 명이에요, 네 명이에요? 뭐예요? 몇 명?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네, 그래요. 아주 좋은 반응이에요. 화음이 되고 있잖아요? 아주 좋은 거예요. 네. A, B, C 3인이 공유했다고 그랬죠. 뭐를? 토지를. 그럼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A, B, C예요. 근데 그 A, B, C를 공유하고 있다 했기 때문에 따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대표자 1인, 한 명으로 본다고요. 그런데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했다고 그 토지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토지 소유권이고 그 자가 C라고 했다 그러면 같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고. 다른 자라고. 다른 자. 다른 자라고.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고 지금. 그럼 각각으로 아까 본다고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여기 몇 명? 한 명. 그 몇 명? 두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이 몇 명? 네 명.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네, 이렇게. 그런데 이게 또요. 이거 한 명 보고 이거 한 명 보고 이거 두 명 봐도 4명이 돼요. 아주 안 좋은 문제예요. 네? 제대로 맞춘 게 아닌데 아주 안 좋은 문제예요. 네. 그걸 없애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가지고 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보시면 그 내용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363페이지에 가로 2번 동의철회 동그라미 1번에 기억 우리가 동의를 해놓고 나중에 철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 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이에요. 전. 됐죠? 동의 철회 및 반대 의사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뭐죠? 전에. 아시겠죠? 전에 한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됐죠? 조합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 364페이지 보세요. 364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21회 시험에 나왔어요. 동의의 철회나 반대 의사 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 군수 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에서 언제요? 빠른 동그라미 빠른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둘 중에서 먼저 도착한 것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 동의 상대방 누구예요? 동의 상대방 누구예요? 조합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동의라고 하는 것은 조합 부분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느냐 동의 안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조합 설립은 되지 않은 상태죠. 그러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동의를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하고 누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A하고 B를. 그 둘이 관계예요. 그럼 누가 철회하는 거예요? 누가 철회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죠. 토지 등 소유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할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철회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동의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철회할게요. 그거를 인허가 받기 전에, 조합 설립 인허가 받기 전에 해야 된다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그 반대 의사나 철회 의사를 표시를 했다고요. 그럼 했으면 누구한테? 상대방이 누구예요? 추진위원회죠. 추진위원회한테도 얘기하겠죠. 뭐 서류를 보내겠죠. 근데 보내는데 누구한테도 보내야 돼요. 그 사실을 누구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시장군수 구청장이, 시장군수 마찬가지죠. 시장군수 등이 그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군수 등도 그 사항이 날라올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한테 오면 그걸 누구한테? 조합 설립 추진위원한테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통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두 개 중에서 빨리 오는 것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제가 여자친구하고 사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귀고 있었어요? 부모님도 알고 있었어요. 지방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 여자친구가 나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조금 더 결혼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후는 이혼이니까 안 되고 결혼하기 전에 뭐죠? 헤어지자고 저한테도 우편으로 보내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알린 거예요. 부모님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저한테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요. 그럼 둘 중에서 먼저 오는 게 효력을 발생하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들으면 또 낫나요?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먼저 온 게 효력을 발생한다고.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이게 당사자가 누군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 한 번 정도는. 없어요? 그런 경우 없어요?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날라온 경우 주위에서 얘기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한 번씩은? 안 들어. 그래요? 전 많이 들어봤는데. 없어요? 그래. 저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중간에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저하고 사귀고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난 거죠. 양다리인가요? 그러면 제가 그걸 발견했죠. 야, 너 통보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헤어진 적은 있죠. 근데 헤어지자고 그랬죠. 헤어지자는 소리 안 했구나. 헤어지자 안 했구나. 헤어지자 안 했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용서해 줄 테니까,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랬는데,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 얼굴이 먼저 떠오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는 뭐냐 이러니까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랬죠. 하여튼 그래요.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면 세상 직장 동료들하고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저보다는. 제가 이제 그때 논문 쓰고 막 한다고 바빠가지고 박사학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없었죠. 시간도 거의 없고 진짜 바쁘거든요. 바쁘다는 것도 그렇지만 매일 밤새고 실험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못 만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 동료하고 이렇게 눈이 맞은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뭐 그런 거가 뭐 하도 많아서, 저는 뭐 하도 많아가지고,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인 갑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 기억이 또 나네요. 하여튼 그래요. 설마 이걸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안 보겠죠? 안 보겠죠?
토지 소유자인 갑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를 하였으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인 2010년 10월 1일 추진위원회와 인가권자인 시장에게 각각 동의 철회서를 발송했다는 얘기예요. 시장은 갑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2010년 언제? 10월 5일 추진위원회에 통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갑이 추진위원회에 발송한 철회서는 2010년 10월 7일 추진에 도달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 철회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엄청나게 긴데 결론은 뭐예요? 10월 5일이에요. 솔직히. 예. 무장이죠? 빠른 거. 뭐 간단한 얘기예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64페이지에 밑에 3번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특례는 크게 안 보셔도 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4번 조합 성격부터 시작해서 뒤에 마무리 할 겁니다. 뒤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암기장 볼게요. 38번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하고 뭐였죠? 경쟁입찰이 안 되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근데 조합원이 만약에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그렇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 선정한다는 거. 됐나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 등 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는 거 똑같죠? 네. 그 다음 사업 시행자는 시행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렇죠?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출입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 5명 이상의 추진위원을 구성하여 국토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누구 승인 받아야 돼요?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보시죠. 추진위원회 수행 업무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규 작성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정관의 변경이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그리고 이 두 개가 같은 거죠. 그리고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그리고 무슨 사업비, 무슨 비용, 돈 나오면 전부 다 어디?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거. 그렇죠? 두 개 같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 그렇죠?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죠?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은 2분의 1이죠.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일정한 소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됐죠?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과 주택단지인 경우 두 가지 나눠서 봐야 돼요. 주택단지가 아닐 경우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무조건 얼마 이건? 4분의 3이고, 그리고 이때는 4분의 3 안 해도 되죠. 그보다 조금 적은 얼마?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주택단지일 때는 각 동별 구분 소유자는 가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는 4분의 3, 토지 면적도 똑같이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소유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 등에 인가 받아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조합설립위원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서면 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방법으로 해야 되지 구두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자본을 전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하나의 필지에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는 그 여럿을 뭐하는?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선정하고,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되는 토지 지상권자를 뭐하는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 소유자 1인을 선정할 것. 그리고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그렇죠? 토지등 소유자로 선정할 것. 1필지의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따로 있는 경우일 때는 각각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선정한다는 것.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 의사가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고요. 반대 의사 표시는 철회서가 동의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한때 또는 시장 군수 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언제? 빠른 효력이 발생한다.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바로 한 5분만 좀 쉬었다가요. 뒷부분 조금만 하면 되니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